좋아요. 맞아요. 저 체포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물어봐도 될까요? 우린 이야기할 시간 충분해요. 모두들 후회하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오텀 바르디사예요. 현장에서 딱 걸렸죠.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은 정말 믿기 힘들어요. 그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위해 간호사로 일했지만 자격증도 없이 자격을 위조하고 몇 달 동안 병원을 속였어요. 어떻게 아무도 더 빨리 그녀를 잡지 못했을까요? 마침내 그녀가 잡혀서 판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뭔지 아세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로앤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병원에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 그곳에서 여러분을 돌봐주는 사람을 신뢰하죠?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말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바로 플로리다 팜코스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텀 바르데사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녀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격증 없이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모두를 속였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녀는 결국 적발되어 이번 주에 판사 앞에 서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줄 법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바르데사도 선고가 내려진 후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적어도 흥미로웠습니다. 플래글러 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 29세의 오텀 바르데사는 2023년 7월에 어드벤트 헬스팜 코스트 파크웨이에 상급 간호보조 인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간호교육을 마쳤고 국가시험에도 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아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마치 면허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오텀 후드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다른 간호사의 면허 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혼 후 성이 바뀌었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승진 대상이 될 때까지 고용주를 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 7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 바르데사 씨는 어드벤트 헬스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식 간호사 면허 없이 4,486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텀 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차에서 내려주실 수 있나요? 돌아서서 손을 허리에 올려주세요.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손을 등 뒤로 올리세요. 알겠어요. 제 부모님은 선반 건너편에 계세요. 알겠어요. 좋아요. 저 체포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잠깐만요.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에겐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 우리가 다 처리할게. 세상에, 좋은 여름 보내고 계속 열심히 해요. 줄리아, 345를 위한 다른 무기는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중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보석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건 좋은 일입니다. 보석금은 7만 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이유로요? 이 모든 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보건부랑 약간 일이 있었긴 한데 면허는 가지고 있어요. 면허가 유효하고 활성화돼서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문제에서 비롯된 거군요.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몇 달 전에 당신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변호사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변호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다른 얘기도 했어요. 네. 저도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만약 당신이 변호사의 대리를 받고 있고 그 사람이 모든 질문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이 대화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제한됩니다. 이게 의료 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의료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에게는 7건의 혐의가 있습니다. 신분도용 7건과 무면허 의료행위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건부와 어드벤트 헬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 말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도 다른 수사관들에게도 진술을 해오셨죠. 저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요. 네, 신원 확인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조사할 때는 항상 같이 있었지만 당신과 직접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었어요. 네, 제 말은? 저는 그냥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그녀에게 전화해도 될까요? 네, 아니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그냥 수갑을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TV나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재활 기록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제가 그런 적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저희는 일이 더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수갑을 풀어드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아이를 돌보는 분께 연락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직접 말씀하시거나 저희가 대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게 수갑을 풀어주시겠어요? 최소한 그녀에게 전화만이라도 하게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허락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당신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스피커폰으로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해드릴게요. 아니요, 당신이 뭘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수갑을 풀어드리면 그게 당신에게 그걸 거기 두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공사 일일인가요? 그리고 최근 통화 기록으로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갑이? 네. 팀. 알겠어. 너를 위해 볼륨을 높여줄게. 네, 현관문이 열린 것 같아. 걷고 있었어. 부탁해. 잠깐 더위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올래? 그러니까 집안에 다른 사람도 있어? 내가 네 열쇠를 가지고 있어. 알겠어. 볼 수 있어? 누구든지.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나요? 강아지만 있는데 그가 절 부르고 있어요. 풀어주실 수 있나요? 아무 짓도 안 할게요. 지금은 그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안을 같이 걸어보시죠. 여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앉으세요. 네, 제가 차를 지임로에 잠깐 옮길게요. 이거 빨리 말씀드릴게요. 요즘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보셨나요?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요. 알다시피 그건 당신의 재정 수치에도 드러나요. 잔액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붙고 최소 결제 금액을 수년간 갚아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꼭 그렇게 계속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오늘의 스폰서인 PDS댄은 수십만 명이 빚에서 벗어나고 갚아야 할 금액을 줄이고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신용카드, 대출, 의료비 등 PDS댄은 맞춤형 옵션으로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소 신용 점수도 필요 없습니다. PDS댄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서 돈을 다시 당신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베터 비즈니스 뷰로에서 A+ 등급을 받았어요. 한 달이라도 더 기다리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숫자가 명확해지면 바로 행동하세요. 30초 만에 다시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pdsdeb.com/sidebar에서 무료 맞춤 평가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을 받아보세요. pdsdepdt.com/sidebar pdsdepdt.com/sidebar입니다. 플래글러 카운티 셰리프국 도주자 전담반은 2025년 8월 5일 바르디사를 팜코스트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셰리프 릭 스테일리는 이것이 자신이 조사한 의료 사기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말하며 그녀가 수천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4,400명 이상의 환자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드벤트 헬스팜 코스트에서 진료에 관여했으며 이곳은 플래글러 카운티에서 가장 최근에 세워진 병원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이건 무해한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들키지 않았을까요? 바르데사는 인사팀에 면허 시험 합격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이 승진 기회가 생겼을 때 한 동료가 면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료된 CNA 자격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주장한 자격증과 일치하는 결혼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바르데사 사건의 선서 고소장 내용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녀가 사용한 자격증의 주인인 간호사 오텀 누바가 바르데사와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녀를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명의 오텀 모두 어드벤트 헬스에서 일하지만 병원은 다르다고 플래글러 카운티 보안관실이 밝혔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바르데사가 동료들에게 처방약을 투여했다는 보고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오젬픽과 피임 주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소장에는 약물 관련 혐의가 없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붙잡혔고 경찰이 문 앞에 바디캠을 켠 채 있었어요.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주정부는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플래글러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바르데사는 무면허 진료와 타인 행세를 한 혐의로 여러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여러 차례의 심리와 예비 재판, 그리고 쌓여가는 증거들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르데사가 결국 그 혐의에 대해 불항쟁, 항변을 한 것입니다. 4월 7일 그녀는 플래글러 카운티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은 플로리다의 재판 변호사 알렉시스 로젠버그가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곧 그 형량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왜 불항쟁 항변을 했을까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녀는 이전에 했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놀로 콘텐드레라는 항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놀라 카텐드레라고 잘못 발음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말한 것 같아요. 두 가지 혐의는 의료 전문직 무면허 행위와 개인 신원 정보의 부정 사용입니다. 이는 플래글러 카운티 법원 기록에 근거합니다.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특별한 항변을 법률 용어로는 놀로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로리다에 있는 일종의 예외입니다. 다른 주에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주에서 이 항변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항변을 선택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런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항변의 이점은 뭐였나요? 그냥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혹시 이런 건가요? 나는 법정에서 내가 이걸 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인가요? 하지만 나는 검찰과 싸우지 않을 거고 사건을 다투지 않을 거야. 혹시 이런 게 있나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 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가요? 당신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고, 플로리다에서는 그게 꽤 일반적이에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무죄라고 말하는 건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흔한 일이에요. 그 이점은요, 실제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이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플리를 할 때 적용되는 약간 다른 점들이 있긴 하지만 형사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놀라셨나요? 증거를 바탕으로 정말 훌륭한 변호였던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뛰어난 변호사가 들어가서 결국 그녀를 위해 아주 좋은 플리 합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 일이 처음 퍼졌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검찰이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고용됐고 실제로 한 개의 자격증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그녀가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서 진료를 했던 상황이었나요? 하지만 정말로 범죄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그녀는 공인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었지만 간호사 면허는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국 이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4월 7일로 넘어가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법원은 그녀에게 판결을 내렸고 바르디사에게는 60개월의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36개월 이전에는 조기 종료가 불가합니다. 즉 5년 보호관찰과 같으며 3년 전까지는 조기 종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호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했고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덕 재인식 치료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하고 최소 500단어 이상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사이드바에서 다양한 형량을 다룹니다. 이건 다른 사례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건 확실히 다릅니다. 또 이 판사님은 그녀의 상황에 매우 공감하는 듯 했어요. 알다시피 당신은 학교에 다녔고 초기 테스트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환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고요. 실제로 꽤 훌륭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그 모든 과정을 겪었죠. 판사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점은 그녀가 면허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꽤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있잖아요. 판사님이 그녀에게 보호 관찰만 내린 건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녀가 다시는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판사님도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대중은 훌륭한 간호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거나 이 정도로 한 사례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게 허위로 의료 행위를 했다고 고소당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달랐던 점은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가 실제로 간호학교를 다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경우와는 달랐죠. 특히 마이애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마이애미 차고에서 의료 교육도 없이 성형수술을 하고 있어요. 판사는 그 점을 분명히 구분해 기록에 남겼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강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녀는 고용주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사실을 잘못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면허가 있는 간호사였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녀가 간호사 자격으로 환자를 돌보게 했고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었어요. 사과 편지는 어때요? 법적인 관점에서 왜 그게 중요한가요? 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나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시키는데 그때도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판사님이 좀 더 창의적인 처벌을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녀가 앉아서 자신이 한 일과 그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벌의 관점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선고 공판에서 발언을 했고 이후에 언론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했죠. 그녀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못한 걸 후회하죠. 하지만 저는 실수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렉시스는 이걸 실수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면허 없이 4,4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 혐의를 받았죠. 그녀는 또 다른 간호사의 신원을 도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걸 실수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어떤 식으로 진술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판사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었을 때도 저는 그게 실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분명히 그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믿어요. 그녀가 다른 간호사의 번호를 줬다는 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이 하려던 일을 할 의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벤헬트의 고용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간호사와 의료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 행동이 정당화되진 않아요. 제 말은 그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제 말은 그녀는 분명히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거예요. 이 일이 끝난 후에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간호위원회가 그녀에게 면허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꼭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그녀에게 간호사 면허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관련 면허는 어떤 것도 신청할 수 없어요. 5년이 지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면허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면허위원회가 그녀에게 면허를 발급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검찰에게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흥미로웠어요.
또 누군가 신원을 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그녀는 그 부분은 넘어서지 못했는데 만약 그녀가 이 사건을 재판까지 가져갔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몇몇 혐의에 대해서요. 네, 저는 신원 사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꽤 명확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검찰에게 꽤 쉬운 일이었겠지만 무면허로 진료한 혐의는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녀가 의료 분야에서 고용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보다 낮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 번호를 주기 전에도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청구 절차와 의료 기록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 거예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처음에 일했던 인증 간호조무사로서의 역할과 처음에 고용된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간 건가요? 실제 업무가 그 범위를 넘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까지 넘어갔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녀가 다시 뉴스에 나오지 않는 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건과 결론이네요. 알렉시스 로젠버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 피콕에서 시청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제뉴스 네이션쇼 제시웨버 라이브는 월, 금, 동부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